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웰컴. 안녕하세요. 양강입니다. 안녕하세요. 깜신 김종엽입니다. 오늘이 2014년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30일 2014년을 꼭 하루 남겨뒀네요. 여러분, 한 해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초에는 크리스마스라고 들떠 있었는데 유후. 벌써 예. 새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 반성할 게 너무 많네요. 네. 반성하시고 새롭게 또 새해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하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아무래도 마음 한켠에 이렇게 무거운 건 나이를 하나 더 먹어서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나이 먹는 거 정말 싫거든요. 아, 그래요? 예, 숫자가 하나 네. 더해지는 만큼 예. 체력, 피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은 나이로 1시간이라도 더 살기 위해 올해 12월 32일 마지막 밤은 12시 제야의 종소리를 듣고 자고 말겠습니다. 항상 일찍 잤거든요. 오늘은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어쨌거나 한 해의 마무리를 저희 나이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만큼 알차게 준비한 나이사입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김철중 기자의 명의와의 수다가 있는 날이죠. 성바오로병원 혈관외과 윤상섭 교수님과 함께 추운 겨울에 잘 나타나는 레이노 현상과 겨울철 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귀 기울여 주십시오. 김철중 기자 나와주세요.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와 수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올해도 하루밖에 남질 않았네요. 어김없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반성하고 계시죠? 아니면 이제는 반성할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이제 칭찬의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명수다는 추운 겨울에 잘 나타나는 레이노 현상과 겨울철에 쉽게 걸릴 수 있는 동상 예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세상에 무슨 동상이냐 이런 분도 있겠지만 동상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오늘 저와 명수다를 해주실 분은 성바오로병원 윤상섭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상섭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죠? 예, 팟캐스트는 처음인데 라디오나 방송이랑 좀 다른 분위기네요. 예, 약간 좀 더 편한 분위기입니다. 예. 요거 대본에 의하면 저희가 구라빨이 이거 일본 말이야 이거. 이런 말 지금 한일 감정도 지금 외교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일본 말씀 어떻게 해. 구찌라고 해야지. 구찌는 참. 자, 오늘 입담이 좀 되는 교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혈관외과 분야에서 입담이 제일 세기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다수의 추천을 받고 저희가 긴급히 섭외했습니다. 요 이혜선 씨가 쓴 대본 그대로 내가 읽은 거야. 자, 인사해야지. 예,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이혜선 기자입니다. 청년사 대표 민혁 기자. 저희 국장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네. 저희 국장님. 네, 자, 양강입니다. 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 미남 기자. 자, 오늘 연말이니까 인심이 후하다. 신뢰할 수 없는 멘트. 인심 후에 우리 윤 교수님도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그래요? 네. 자, 먼저 우리 윤 교수님의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가톨릭이더라고요. 정식 발음이. 가로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가나다 순으로 대학명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로 하면 뒤로 빠져서. 카로 하면 제일 마지막이고 그래서 가톨릭. 그런 깊은 뜻이 나는 처음 알았어 오늘. 진짜요? 그러니까 그냥 받침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가나다 순으로 1번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근데 그 얘기 있잖아요. 한국이 원래 코리아가 K가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C였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근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제이 앞에 서는 게 싫다 그래가지고 K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 나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야.
자, 가톨릭 의과대학 네. 의과대학 외과 교수시고요. 지금 현재는 성바오로병원 외과 과장이십니다. 그리고 사지혈관 센터장입니다. 사지혈관 센터장 하니까 약간 무서운데 이거 뭐 사지혈관 센터라는 게 뭐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팔다리에 있는 네. 정맥과 동맥의 질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러한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 정해놓고 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혈관자는 빼버리고 사지에 관련된 모든 질환을 갖고 다 오시는 팔다리 경향이 아파요 있습니다. 이러고. 예, 정형외과나 그렇구나. 신경외과, 뭐 하물며 피부과까지 다 저희과로 오는데 아무튼 저는 좋습니다. 환자분이 많으셔서. 그러네요. 작전 좋은데요. 예. 사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팔다리 혈관 이런 게 더 좀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예. 주요 분야는 하여튼 그 하지정맥류 클리닉, 그다음에 사지혈관, 팔다리 혈관, 그다음에 신부전증 환자의 동정맥류 클리닉, 동맥폐쇄증 및 신부정맥혈전증 등이 주요 분야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성바오로병원은 어디 있어요? 예, 저기 저는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습니다. 청량리. 네. 보통 우리 청량리 하면 원래 정신병이 유명했잖아. 어? 그거 아직도 있어요? 네, 아직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네. 그렇구나. 저는 청량리가 유명하잖아라고만 딱 듣고 나서 청량리 유명하지. 그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다. 우리 양강 거의 입원했었잖아. 이게 나 생각하나 그래. 자, 가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예일대학에서 혈관외과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정맥학회 총무이사, 그다음에 아시아 혈관외과학회 사무총장 등을 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학술대에서 우수 논문상을 꽤 타셨네요. 최근에 탄 건 없네요. 예, 맞습니다. 다 2008년, 2009년, 2004년 탔습니다. 요새는 그럼 상은 후배들한테 양보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굉장히 좋게 표현한 거야. 어? 후배들한테 양보했단 말이지. 자, 일단 오늘의 핵심 주제 레이노병. 약간 이거 레이노병이 뭔지 알아?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손발에 이게 그 하얗게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병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레이노병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레이노병이라는 걸 먼저 이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보통 분들이 다 이제 그 수족냉증이라고 이제 헷갈리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수족냉증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시리다, 팔다리가 시리다라고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 본인이 주관적으로 내 팔다리가 시리다고 차갑다고 느끼시는 모든 병을 다 수족냉증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이노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일 많은 원인 질환이 레이노드 병입니다. 레이노드 병이라는 것은 혈관이 냉기에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조그만 냉기에 폭로가 됐을 때 혈관이 수축을 합니다. 피가 안 통하죠. 안 통하면은 먼저 피부 색깔이 하얀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시리다 보니까 보온을 하게 되고 보온을 하면 이제 다시 혈관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이제 파란색, 빨간색처럼 변해서 나중에 되면 마치 동상처럼 따갑고 애리고 저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레이노드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노, 왜 레이노예요? 레이노가 뭐예요? 레이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요. 이 병을 처음 진단한 사람이에요? 예, 한 200년 전에 이분이 맨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증상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냥 레이노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축을 하는 거를 모든 걸 다 현상이라고 그랬고. 거기다 자기 이름 붙인 거예요? 그렇죠. 깜찍하네. 그 전에도 사실은 이 병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름만 있었죠. 붙인 거죠. 예, 그런 걸 모아가지고 요런 현상을 자기 이름 붙여서 자기 현상이라고 붙인 거고. 그거는 이제 1차성,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1차성, 그래, 그걸 1차성 레이노 현상을 그냥 레이노 병. 다음에 다른 질환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러한 레이노 현상이라는 걸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노 현상하고 레이노 증후군하고 좀 다른 거죠. 예, 그거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 환자분들은 다 그냥 레이노 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얗게 변하는, 정말 이게 추위에 노출됐을 때 혈관이 급속히 이제 수축해가지고 하얗게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주로 어느 부위예요? 손가락, 발가락입니다. 끝에? 예. 손가락, 발가락, 모든 부위가. 그러니까 거의 한 2마디, 3마디 정도가 다. 첫 마디, 그러니까 끝 첫 마디, 그 다음 두 마디가 예. 하얗게 변해요. 하얗게 변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하얗게 됩니다. 이 사람 이상하구나. 네. 본인도 느끼겠네요. 본인도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통증을 느껴요.
네, 그때는 이제 무감각해지는데 네.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보온을 해서 따뜻해져가지고 혈관이 다시 그러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늘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피가 더 많이 가가지고 퍼렇게 되고 뻘겋게 됩니다. 네, 그러한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는 본인이 마치 정말 이상해서 찾아오겠네. 어? 예, 허옇게 돼서 찾아옵니다. 예. 깜짝 놀라서 오겠다. 예, 밖에서 이제 추운 겨울에는 밖에서 이제 와가지고 접수하실 때까지 그 현상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외래 들어오실 때까지 하얀색으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얼어 있는 거네요. 얼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분가요, 보통? 보통 한 뭐 빨리 그 온도를 회복하는 시간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한 2-30분 정도는 꾸준히 유지하고. 굉장히 오래 간다.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추위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른가요? 그건 사람마다 이제 체질이 변해서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조금 영하 날씨만 해도 이렇게 확 오고 어떤 네네. 사람은 영하 10도 정도 돼야 확 오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냉기에 그냥 그 한여름에도 보통 한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찬물에 손을 담그면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재밌네. 네. 한여름에도 올 수 있다 한여름에도 이거죠? 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보온을 하시라고 권해드리는데 그때는 좀 보온이 철두철미한 보온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찬물에다가 손 담그거나 찬 뭐 파이프를 만지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손에 집어넣지 말아라. 야, 이거 굉장히 네, 그렇게 얘기하고 민감한 있습니다. 병이구나. 그러니까 냉장고에 물건 꺼내려고 손을 넣었다가도 하얗게 확 오게 변하죠.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오면 2-30분 가요. 예, 예. 야, 이거는 굉장히 거의 알러지 같은 반응인데? 네, 본인이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체질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민감해진 겁니다. 추위에, 추위에, 냉기에. 냉기에. 네네. 실제로 어는 건 아니네요. 몸이 어는 건 아니죠. 아니죠. 어는 건 그렇지, 아니죠. 실제로 어는 거 아니죠. 어는 거는 동상이고. 혈관이 그렇죠. 그냥 확 수축한다는 거 아니야. 수축해서 어? 혈액순환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야, 2-30 동안. 안 돼.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통 몇 살 때 와요? 보통 젊은 여성한테 많이 오고 또 많이 올 수 있는 건 갱년기 여성한테도 많이 옵니다. 남자들은 드물어요? 동맥 질환이 대부분이 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유병률이 많습니다. 더 많이 생기는데 유일하게 이 레이노드 병이 여성한테 더 많이 생기는 유일한 병입니다. 예, 너무 좋은 병이죠. 남자한테. 무슨 여자한테는 안 그렇다니까. 그래요. 모든 동맥 질환이 다 남성한테 많이 옵니다. 그렇죠. 네. 버거시병 같은 것도 사실 대부분이 그거는 남자이죠. 근데 남자. 버거시병이 담배 피면은 걸리는 병인가요? 뭐 담배 피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던 건데 이게 레이노병하고는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인은 담배고 그거는 그 혈전성 동맥염입니다. 아, 염이에요. 예, 동맥염이 오는 거고. 그냥 그거는 있잖아 면역학적으로 이유를 알 수 없이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동맥에 염증이 와서 막히는 거거든. 그걸 이제 그것도 그 버거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맞습니다. 진단을 예. 그러니까 동맥 질환이 햄버거 많이 걸려서 이렇게 햄버거 많이 먹어서 걸린 병이 아니야. 그 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맥 질환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렇게 아예 기질적으로 맥혀서 파이프 맥히듯이 맥혀서 요거는 수축을 해서 약간 좀 총력이죠. 버거시병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야. 오늘의 주제는 레이노죠. 추위에서 급속히 혈관 수축이 오는 레이노병인데 네, 맞습니다. 일단 요걸 조금 더 얘기하기 전에 일단 많은 여성들이 수족냉증에 관심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수족냉증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레이노병은 수족냉증의 아주 극단적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은 케이스입니다. 제일 많은 케이스. 수족냉증의 가장 많은 원인 질환이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질리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는 손발이 너무 차다고 이렇게 막 불만을 가진 여성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레이노는 아니잖아요. 그건 레이노드 아니죠. 네. 레이노드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수족냉증인데 네. 수족냉증의 원인 질환 중에서 제일 흔한 건 레이노드 병이고 네. 그 밖에 다른 원인 중에는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또 또 하나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추간 탈출증, 그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그다음에 척추 협착증. 이렇게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을 누르게 됐을 때 신경을 자극하면은 그 신경 자극한 증상을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시리고 남의 살 같고 주무실 때 쥐도 잘 나고. 네. 예, 요게 이제 그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생기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그 해당되는 발이나 아니면 목 디스크면 손이나 그런 특정 부위에만 오는 거고.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족냉증은 그냥 양손이나 양발이 다 지금 시리고 막 그런 느낌들이잖아요. 근데 양손일 수도 있고 한쪽 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예. 그럼 이게 보통 여자들이 나는 왜 이렇게 손이 시리냐 하면서 양말 신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한여름에도. 네네. 수면 양말 신고 예. 다니시죠. 레이노병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다른 원인 때문에.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갑상선. 갑상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2차성 레이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네. 경우는 만약에 검사를 쫙 했어요. 네. 만약에 막 갑상선도 뒤져보고 그러면 다 뒤졌는데 다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주관적으로 계속 손발이 차갑다고 하는 여성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신경이 그 신경염, 말초 신경염이나 네. 아니면 요렇게 이제 그 척추에서 아니면 경추에서 이렇게 신경이 자극이 됐을 경우에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예. 신경이 눌려서. 예, 자극이 돼서 예, 자극이 돼서 이제 그런 증상이 실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면 혈압이 이렇게 좀 저혈압인 경우는 좀 있어요. 우리가 뭐 항상 왜 광고에도 나오지만 혈액 순환이 안 좋아서 이게 손발이 시리고 차다 이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2차성입니다. 그 원인 질환이 있는 거죠. 혈액 순환이 안 되면 그 혈액 순환이 안 되는 이유가 동맥경화증이나 아까 좀 말씀하신 버거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혈관염, 다른 원인의 혈관염 이런 것이 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혈액 순환이 안 되면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는 건 맞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족냉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혈액 순환에는 문제가 없으세요. 예, 레이노드 아니면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자, 그러면 특별한 원인이 없이 이렇게 수족냉증인 사람은 그냥 해결책이 없는 거네요. 아니 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레이노드 치료랑 거의 맞물리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예. 그러면 자 그쪽 치료 쪽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궁금한 게 나도 이게 레이노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되게 신기하다. 이게 뭐 심지어 냉장고에 물건을 꺼내 들어갔다가도 네. 온다는 네. 게 그거 왜 그러면 이게 생기는 뭐랄까요? 그 메커니즘은 뭐예요?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오시면 원인을 항상 물어보세요. 이거 왜? 그냥 왜 생기? 네. 다 궁금하니까. 그냥 네, 지병이야, 물어보죠. 지병. 아니 숙한. 체질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민감해진 거예요. 냉기에 본인의 혈관이 예민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이게 왜 한다는 거죠. 이게 뭐 현대 문명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갖고 여성한테 많은 이유로 해가지고 호르몬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설이 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1970년대랑 지금 2014년이랑 비교하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 환자분들이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을 쉽게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냥 겨울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러고 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뭐 설거지 많이 하고 찬물에 손 많이 담고 걸레질 해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요새는 이제 옛날에는 안 가셨는데 요새는 이제 오시게 됐죠. 그렇죠. 안 오셨던 충분히 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예선 씨도 손발 차나? 아니요, 저는 다행히 손발이 좀 따뜻한 편이에요. 아, 그래? 네. 그럼 다행이네. 마음이 차구나. 아니, 그런 그런 진짜 이 상투적 유머 좀 하지 제발. 자꾸 영혼 없는 리액션 하지 마세요. 손발 차면 마음이 따뜻하고. 아니 하여튼 근데 좀 전에 유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엄마 쪽? 안 맞죠. 네, 안 맞죠. 엄마 쪽이 레이노다 그러면은 딸이 레이노 가질 확률은 한 2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꽤 높네요. 꽤 높다 이거. 네. 그렇죠. 네. 꽤 높다. 그러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유전적 요인이 좀 있다고 있습니다. 봐야겠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 언제 좋아질 거냐? 그것도 역시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야, 이거 의사한테 좋은데. 겨울마다 오시니까 계속 치료는 받아야 되지만 낫지는 않아. 근데 이게 늘 설명해줄 말빨이 딸리니까 봄, 가을, 여름에는 오시지 말라 그럽니다. 보온만 열심히 하시라고 조심만 하시라고 그러고 한겨울에 이제 보온도 열심히 하시는데도 어려우신 분이 있거든요. 힘들어하시는 분. 그때는 약을 드셔야 되니까 그때 오시라고 그랬죠. 이게 직업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을까요? 직업하고 연관이 있는 거는 이제 저거 옛날에 이제 달달달달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동. 이제 그거를 많이 하시는 분한테 이제 잘 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2차성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2차성이에요? 왜 그런 진동 관련 손작업을 많이 한 사람한테 오는 거죠? 그것도 아직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게 제 참 생각에 그냥 신경이 송산된 거 아닐까요? 자극이 돼서 그럴 수도 자극이 있겠죠. 돼서. 예, 맞습니다. 어떤 뭔가 외부적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거라고 봐야겠네. 그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또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또 아닐 거 아니야. 다 그렇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또 진동을 많이 접하신 분, 안 하시는 분이 또 안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좀 인구적으로 보면 1000명당 몇 명? 55%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많아요? 예. 이야. 전체 인구의 그냥 5%. 라고요? 예. 레이노드 병만 했을 때. 야, 그러면 20명 중에 한 명인데. 이라고 하면 더 많아지겠네요. 중국으로 하면 더 많아지죠. 20명 중에 한 명인데 그럼 네. 반에 한두 명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그렇죠. 예. 꽤 많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또 병원에 안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보통 5% 정도 잡습니다. 이게 뭐 한국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 비교는 제가 어제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통계는 그보다 더 중한 병 통계도 없는데요. 네. 저 질문이 하나 예. 있는데 아까 그 직업적 특성 얘기해 주실 때요. 제가 네. 사실 조사를 하다 보니 그 뭐 타이핑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피아니스트들한테도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거는? 글쎄요, 그거는 그분들이 그런 거는 손을 타이피스트한테 물어봐. 손을 노출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뭐 소지가 있으신 분이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볼 수 그거 있는데. 어디서 찾은 거야? 네. 인터넷 떠도는 거야? 네. 아, 그런데 네. 요새 저희 사무실 되게 춥거든요. 기자들이 다 손을 내놓고 그렇게 타이핑을 치고 있는데 저 레이노 현상에 만약 걸리면 이거 산재 보상 되나요? 아니, 그거 좋은 얘기를 꺼냈는데, 자, 이렇게 추위에, 그러니까 똑같은, 그 발병의 인자를 가진 사람 중에서 네. 추위에 좀 더 많이 노출되는 사람인 경우에 레이노 병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요. 많죠.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아. 예, 추위에 많이 노출되시는 그러니까 저희 뭐 부모님 세대에 그 항상 더 추위에 많았을 노출 거다. 많았을 거죠. 그러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전체적인 난방도 잘 돼 있고 전체적인 우리 직업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좀 따뜻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항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네. 그렇다면 레이노 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는 없는 거네. 늘어날 이유는 없는데 이제 병원에 찾아오신 분이 많으니까 인지가 늘어난 거다. 그러니까 전체 N수가 늘어난다고 봐야죠. 아. 저희가 드러나는 숫자는 늘어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레이노 병은 거의 모든 환자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나요? 일단 하얗게 되면은 소위 말하면 이제 어택이 왔단 말이야. 네, 그렇게 콜드 되면 어택이 왔어. 그럼 100% 이제 진단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 보는 순간 딱 진단이 본인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증상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하얀색으로 하얗게 변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하얗게 변하면 그거는 뭐 100% 레이노 병으로 진단이 다른 검사는 전혀 필요 없고요. 그걸로 그냥 해서 이제 치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증상 차이는 조금 덜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찬데 노출만 되면 차가운데 익스포저가 됐을 경우에 찬데 노출되면 이게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레이노 병으로 이제 진단을 내리죠. 그러면 이게 하얗게 된다는 게 이제 창백해진다는 거지. 창백해진다는 거죠. 완전히 화이트 컬러로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거의 화이트 컬러입니다. 그래요? 예, 거의. 소위 말하면 뭐 살색이 되는구나. 그렇죠. 아주 깨끗한 살색이 되는 거죠. 살색. 근데 피가 안 통하면은 보통 이제 그 파래진다고 하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맨 처음에 그거는 이제 정맥 계열 아니야? 그런 거. 네, 정맥이 맥히면 정확히 아시네. 정맥이 맥히면 이제 피가 쏠리니까 네. 고이니까 우려리 되니까 제가 이제 임상을 떠난 지가 약간 되게 좀 의사인데.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게 레이노 병인데 네? 이런 병인데 엉뚱한 거로 생각하고 딴 데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말해서 엉뚱한 생각해서 뭐 피부과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진단이 네.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맞습니다. 예. 다른 뭐 정형외과나 뭐 과를 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뭐 다른 이미 피부과나,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예, 정모과나 하여튼 이런 데 정형외과라고 우리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어. 그런 과를 네. 다녀서 이제 이렇게 좀 더 다니시다 오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혈관 질환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딱 이제 구별이 확실히 돼주면은 그건 이제 혈관외과 쪽으로 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제 뼈랑 근육만 보니까 이게 혈관 질환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조금 이렇게 좀 혹시 뭐 다른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디스크인가 뭐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잘 안 낫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오는 경우가 많겠구나. 네. 혹시 제가 어디서 언뜻 주워 들은 것 같은데 약물하고도 좀 관련이 있나요?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오는 경우. 약물이 이제 항암제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것이 항암제를 먹으면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신경염이 옵니다.
네, 신경염이 오면은 그게 이제 2차성 레이노 현상이 되는 거죠. 신경염이 신경의 저림 증상 많죠. 예. 신경 거의 저림 그냥 증상 다 그래서 루틴하게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약을 끊고 약이 싹 깨끗이 씻어질 때까지는 그대로 이제 그 증상이 그대로 남는 거니까 그게 이제 2차성 레이노의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수족냉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여기 보니까 뭐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데 비만 치료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을 잘 못했는데. 비만 치료제 글쎄요. 비만 치료제를 리덕킬 말하는 거는 그냥 설사로 이제 해서 탈수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혈액이 좀 농도가 좀 짙어짐으로써 혈류가 잘 안 돼서 혈행이 좀 장애를 받아서 그러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아마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그 해열 진통제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뭐 타이레놀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 예. 근데 그게 참 신기하다. 여름에도 온다는 게. 응? 그러게요. 그러면 이 여름에도 오는 사람은 그 가을, 겨울 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봄, 가을, 여름에는 본인이 그냥 그 보온 따뜻한 물에 뭐 굳이 그렇지 않아도 하여튼 차가운데 갑자기 노출만 안 되면은 그냥 지내실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겨울에는 이제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레이노이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시는 거는 좀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예, 그건 일시적인 거고 결국은 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 계속 술에 집착하네. 예, 술, 담배 말씀하지 마시죠. 요새? 싱가포르나 아니면 이렇게 열대지방에서도 레이노 병이 그거 좋은 질문인데. 본인은 생길 수 있죠. 거기도 찬물은 쓰긴 쓸 테니까. 예. 냉장고도 있고. 예.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질환을 앓으신 분은 북쪽에 사시는 분은 이제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실제. 네, 내려갔다가 그리고 한겨울 거기서 지내시고 한 3, 4개월 지내시고 올라오시는 거죠. 이게 그 그러니까 손이 직접 추위에 노출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원한 얼음물을 맞아요. 그것도 궁금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예, 괜찮고요. 이 레이노 병으로 오시는 분의 맥박을 보면은 혈류량을 보면 손바닥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흐릅니다. 피가. 동맥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손바닥까지는 제대로 와. 예, 펄떡펄떡 뜁니다. 하지만 손가락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 이거. 큰 혈관은 전혀 손상이 없고요. 작은 동맥만 확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적외선 그 체열 검사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면 손끝이 그냥 파랗게 되죠. 색깔이 아예 혈류가 없는 것처럼 온도가 뚝 떨어지죠. 온도가 뚝 떨어지는 거나. 온도가 뚝 떨어지는. 야, 이 적외선 혈류 검사는 이 레이노드 치료의 이 경과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겠네요. 많이 쓰이는 가장 좋은 지표는 환자의 증상입니다. 그냥. 증상. 네, 그건 뭐 굳이 눈으로 확인 안 해도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만 들었어도 이제부터 모든 분들이 다 난 바로 진단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진단할 수 있어요. 네, 병력만 들으시면 충분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딱 발작이 왔어요. 만약에 집에서 뭐 차가운 물에 손 담갔는데 발작이 왔어. 그러면은 뭔가 좀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빨리 따뜻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따뜻한 물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네, 따뜻한 물. 온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자기 체온보다 조금 높은 온도. 그러니까 보통 목욕탕 갔을 때 뜨거워서 한 번에 바로 못 들어가는 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40도, 39도, 40도. 그런 물에다 이렇게 담그는데, 그러니까 손은 충분히 들어가죠. 너무 뜨거운 물로 하면은 오히려 화상을 감각이 없으니까. 네, 감각이 없으니까.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네. 열탕물 정도에다 손 딱 담그시면 돌아오죠. 야, 이 병 앓는 사람은 진짜 불편하겠다. 일상생활이. 한겨울에밖에 못 나옵니다. 못 나갈 정도예요. 장갑 2개 기본이고요. 주머니 날로 끼고 있고, 양말도 2개 기본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제가 권해드리죠. 한겨울 한창 추울 때는 나오지 마세요. 사실은 이 병을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조심을 하시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걸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야외에서 일을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업하시는 분들. 그렇지. 그런 분들은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고 계속 그냥 만성적으로, 엄청 그냥 습관적으로 노출을 시키면 결국은 이제 손가락 끝이 트게 되면서 괴사가 됩니다. 끝부터. 괴사까지. 예, 괴사까지 와요. 그러면은 손가락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반복되면 그러겠지.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갖다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걸 미연에 조금 방지하면서 이제 좀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계속 그냥 습관적 직업상
네. 밖에서 그냥 그렇죠. 한겨울에 일을 하시게 야, 됩니다. 이런 게 환경 없다는 게 위험한 나는 분들이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런 게 없다는 게 참 복된 거구나. 운이 좋은 거구나. 네, 이게 사실- 얼마나 불편해 이거. 네. 어? 근데 사실 저도 레이노 현상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레이노인지 잘. 아니 그러니까 모르고. 하얗게 될 정도로 막 하면은 이제 겁나서 병원에 오겠지. 네, 응. 그러면 아. 분들은 병원에 옵니다. 네. 이거는 그 병이 발생하고 나서 병원에 오는 기간이 좀 짧을 것 같아. 왜냐면 손으로 드러나니까. 근데 이제 뭐 그냥 단순한 수족냉증이고 연세 들어서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버티시는 보통 분들. 버티시다가 네. 한 증상 발현하고 한 3, 4년 있다 오신 분이 제일 많아요. 3, 4년이나. 네. 아, 그러니까 3, 4년이라도 3, 4 시즌이죠. 겨울. 아, 그렇죠. 네, 여름에는 지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겨울은 한겨울을 올 겨울은 왜 이렇게 손이 차지? 그래서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저번 겨울이 더 추웠다 그러면 저번 겨울은 어떻게 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집에 안 그때도 나가고, 그랬어요. 예, 그때도 네. 그랬고 아. 집에 안 나가고 어떻게 뭐 잘 지냈다고 뭐. 그럼 음식이 이게 지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갈수록 더 심해져. 아무래도 추위에 노출된 횟수가 많아지니까. 더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심해지시는 분은 한 20, 30% 심해집니다. 아.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갱년기가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 완전히 갱년기가 끝난 60세 이후에는 좀 낮아요. 갱년기 때 이제 심해지시고요. 네. 그 지난 다음부터는 좀 낮습니다. 조금 낮아요. 예. 이게 적응이 많이 되면. 낮아지는 거야 아니면 조금 낮아요? 완전히 낮으신 분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낮은 예.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네네. 신기하네. 야, 이거 신기한데.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치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뭐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거나 뭐 무슨 전혀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예. 그냥 추위에 급속하게 노출됐을 경우에 그냥 거의 알레르기처럼 발작성으로 이렇게 혈관이 그렇습니다. 확 수척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이거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손을 대표. 그렇죠. 손 씻는 방법을 써야 돼. 철두철미한 보온 첫 번째. 아. 첫 번째 원칙. 예. 예. 어. 일단 철두철미한 보온을 하시고 그게 안 되면 그때부터는 약물 치료를 받습니다. 아. 약물이라는 건 딴 게 없어요. 그냥 혈관을 늘려주는 겁니다. 혈관 확장제. 고혈압 약 더- 같은 고혈압 약이죠. 그래서 혈관 확장제 고혈압 아, 약을 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오실 때마다 혈압을 재서 네네. 아 이분이 너무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제가 약을 드리면서 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혈관이 늘어나면은 첫째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네. 네네. 다음에 머리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겠죠. 아. 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얘기를 드려요. 약을 드시면서 혹시 이 약 드시고 머리가 아프시면 다시 오세요. 아니면 용량을 조절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혈압이 너무 떨어지시면 어지러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체크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혈압 동맥을 늘리는 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맥을 내는 겁니다. 고혈압 약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고혈압 약이 네, 이제 그런 건 뭐 아니죠. 동맥을 전체적으로 확장시키는 약도 있고, 맞습니다. 뭐 볼륨을 줄여주는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칼슘 채널 브로커를 브로커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 혈관 벽을 혈관에 있는 근육을 늘려주는 거죠. 아주 릴렉스해주게 해주는. 네네. 아니 근데 그 요즘에 차상위 계층이나 일일 노동자 같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추운데 가가지고 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겨울에 할 수 없이 약을 드셔야 돼요. 그 약을 먹어가지고 예. 보호는 보온대로 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아무래도 힘드시니까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석이조예요? 예, 용량을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던 분이면 용량을 좀 조절하시고 종류를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혈압도 혈압을 떨어뜨리고 이 혈류도 증진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약으로 바꿔야죠. 아, 예, 그래요? 고혈압 약을. 그럼 이 사람이 워낙 혈압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쓸 약도 낮으면은 이제는 혈류 개선제를 다른 이제 그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로 이제 바꿔서 없고,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서 들을 수 있는 혈류를 좀 약을, 늘릴 수 있는? 듭니다. 어. 그러니까 증상이 좀 심하신 분 그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드리고요. 아, 이거는 그럼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되죠. 예, 아. 보험됩니다. 이 은행 추출물 이거는 뭐 어때요? 진코민 같은 거, 아스피린 이런 거 혈류 막 혈액순환 개선제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 뭐 이런 걸로 네. 자의적으로 그것도 아마 그것도 자기 있잖아요. 거의 많은 환자들이 먹을 것 같아 왠지. 그거는 뭐 진코빈 같은 경우는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동맥 혈액순환 개선제니까 그거는 효과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센시아 이런 약들은 정맥 혈액순환 개선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 질환하고는 드셔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레이노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 제가 뭐 진콤이나 은행 추출물 같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드시라고 그러죠. 네. 드시라고 그럽니다. 갖고 계신 거면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아니 그런 비슷한 약을 여러 개 처방을 하시니까 꼭 거기서 또 하나를 더 추가하실 필요는 없는데 갖고 계시다면 뭐 드셔도 상관없죠. 네. 자, 그러면은 보통 환자들이 이제 주로 겨울에만 복용하겠네요. 그렇죠. 예. 한 석 달 저는 처방합니다. 석 달 처방하고. 네, 12일 2. 이 사람들은 겨울이 오는 게 두렵겠다. 그러게요. 그럼요. 네. 진짜 따뜻한 데로 이사 가고 싶겠다. 그렇죠. 이민 가야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뭐 제주도나 여기나 뭐 제주도 갖고는 안 되죠. 네. 제주도 가지고 네, 제주도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네. 이게 신경 무슨 절제나 차단이나 뭐 신경 자극이나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교감 신경을 이렇게 막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없나? 아니 교감 신경을 활성화되면 혈관 수축을 하는 거고. 부교감. 예, 그러니까 교감 신경은 차단술을 옛날에는 했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책에서도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권하지 않아요. 예, 이제 부작용도 있고 머리 쓰는 게 되게 비슷해. 한번 해본 거야. 치료는 별로. 어차피 약이 요새는 뭐 성능이 좋으니까 약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아주 심한 경우에 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약을 먹고 이렇게 좋아졌다 하더라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네. 그 겨울 시즌에는. 이제 힘드시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먹었다 말았다 할 수는 없는. 그렇죠. 드셔야 되고, 드시는 동안에도 보호는 철두철미하게. 드시는 경우에도. 예, 보호는 기본으로 그냥 하셔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방 목적, 뭐, 예방하는 목적으로도 충분히 이건 보호는 무조건 해야죠. 이거 레이노병 환자들을 위한 어떤 의료용 장갑 없어요? 이렇게 막 안에 열선이 깔려 있고 막 손끝만이라도 이렇게 열선이 깔려 있고 막 이러면 한데. 약간 이런 거 비즈니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막 저도 숟가락. 아니 스마트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손난로 같은 거로 설치를 하는 거야. 아니, 열선을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장갑에다가 끝에다가. 그것도 뭐 방법이고. 스마트폰 해놔야겠네. 교수님 같이 하시죠. 저도 좀. 나 이거 내가 처음 얘기했다나. 아니 내가 처음 얘기했어. 선배님은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지분 10% 줘야 돼. 이거. 계약서 어떻게 쓰실까요? 일단 성바오로에서 파는 거야. 네. 상관. 예. 그럼 이게 희귀질환은 아니죠? 희귀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희귀 난치성에서는 빠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윤 교수님의 직업은 환자가 오면 일단 손을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진단을 위해서라도 잡아야 돼. 그것도 따뜻하게. 고생 많으시면서 손을 딱 잡아주는 거. 그 대신 항상 진료실에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끔. 폐경기 여자분 많이 잡습니다. 근데 손을 잡으면은 차갑나요? 그 발작이 온 상황에서. 차갑죠. 그분들은 이제 차가운데, 뭐, 수족냉증으로 오신 분들이 다 손발이 차지는 않으세요. 본인이 느끼는 거죠?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주관적인 증상이니까. 그러면 레이노 현상이신 분의 손끝 온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글쎄요, 직접 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2, 3도는 분명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차거든요. 그 레이노 환자들, 그렇게 약을 처방했는데도 만약에 특별하게 뭐 자기가 좋아진 것 같지 않다고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야말로 흔한 말로 약발이 안 받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보험만 열심히 하시는 보험 더 열심히 하시라고 종용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약은 권해드리고. 이 손의 어떤 그 건조도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조금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뭐 로션 잘 발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말해서 2차적으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이 트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절단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죠. 괴사가 되는 게 전초 증상이 이제 트는 것처럼 손끝이 갈라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평소에 이렇게 막 손가락을 좀 움직여주고 약간 비벼주고 이런 약간의 그런 일상생활의 습관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열을 발생하니까 서로 이제 만져줌으로써 서로 보온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썰렁한 농담하면 안 돼. 막 갑자기 오그라들잖아. 어태고 온다니까. 항상 따뜻한 얘기. 말 되네요. 훈훈한 얘기. 정감 있고 훈훈한 얘기. 이런 얘기 해줘야지. 보다 아까 좀 전에 뭐 손발이 차니까 마음은 손발이 따니까 마음이 차가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다가는 바로 어태고 온다니까. 그러네. 조심해야 돼. 엄마가 레이노야. 그러면 나한테 올 확률은 20%야. 그럼 내가 뭘 조심해야 돼? 자, 이런 거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보온입니다. 보온. 보온하는 방법은 손발만 따뜻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온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혈액순환에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너무 꽉 끼는 옷 입으면 안 되고. 꽉 끼는 꽉 끼는 옷 입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예. 스키니는 그 자체가 안 돼. 이제 그 공기를 함유하지 않으니까 보온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손발만 따뜻하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온몸을 같이 따뜻하게 해줘야지 따뜻한 피가 계속 흐르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 뭐 조격이래 따뜻한 조격, 반신욕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말 된다. 네. 먹는 거는 뭐 상관 먹는 거는 보통 매운 거. 보면은 열나라고요? 불닭. 글쎄요 뭐 저도 그렇게 뭐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거- 그렇게 예, 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도 저도 그냥 뭐 환자분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한번 저도 그냥 말씀드리기는 마늘이나 생강 뭐 양파 이런 거 네. 이제 한방에서 말씀하시는 그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네. 그런 음식 드시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여쭤보시면 대답은 그렇게 해드립니다. 드시라고. 네, 도움이 아무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뭐 우리만 몰랐던 걸지도 몰라. 그러게요. 레이노병에 대해서 진짜 유익한 얘기 많이 들었어. 네네. 그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윤상석 교수님. 사지혈관 센터입니다. 네. 장갑 준비해갖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열선 깔린 장갑 언제 나? 하루에도 여러 번 매일매일 발라야 했다. 근데 한 번만 발라서 과연 될까? 라미실 원스는 단 한 번에 한 번 사용으로 무좀 살균균막이 싹 13일 동안 무좀 살균균 작용이 지속됩니다. 무좀 치료 한 번에 잊어라. 라미실 원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니까 동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요새 동상 있어요? 동상 야외 작업자. 병원에 오는 동상은 제가 정말 접해볼 기회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렇죠. 예, 뭐 가볍게 동상이 와서 그냥 뭐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방한 도구가 이렇게 많이 저기 하지 않았을 때는 보급이 많이 안 생겼을 됐을 때는 때는, 예. 인데 지금은 워낙 뭐 잘 커버를 하시니까 보온을 잘 하시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야외 활동이 옛날보다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그런 가볍게 동상 걸리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온을 외부에 추운 환경에 노출될 때 체온이 떨어뜨리는 가장 많은 부위가 목이하고 얼굴이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목도리를 해야 된대. 목이 제일 체온을 떨어뜨리는 주요 소스라는 거지. 그건 사실인가요? 그걸 굳이 이제 설명을 하자면 혈류량이 제일 많은 데가 목이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반드시 많은 양의 혈류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계속 또 심장과 가깝고 네. 그러니까 뭐 목이 가장 노출이 또 많이 될 수도 많이 되고 있고 예. 목의 피부가 얇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주요 혈관이 그 바로 피부하고 한 1c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고 목도리 꼭 하고 다녀야 돼요. 목도리 하나 하면은 외투 하나 입은 거랑 똑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목도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체온을 유지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증진시켜서 질병에 저항력이 생기는 거지. 응? 맞네. 제가 원래 겨울철에 왜 이렇게 모자 달린 점퍼 같은 걸 입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모자를 안 썼거든요. 그냥 그거는 스타일 구긴다고? 그쵸. 그럼 그냥 모양을 내기 위한 에 붙어 있는 모자였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요새 굉장히 춥잖아요. 제가 한번 모자를 써봤어요. 쓴 거랑 안 쓴 거랑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스타일을 그치, 보고 이게 이 두피에서 네, 또 네. 열선실이 있거든. 네. 열선실이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보호해줘야지. 네, 그래서 요새는 또 워낙 열심히- 예선씨 너무 연약하잖아. 깍 말라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지금 되게 분노하겠네요. 어린애들은 그래서 모자 씌워놓지 않습니까? 네. 갓난애들. 예, 여기서 항상 열이 빠져나가니까 머리 끝에서 그래서 항상 모자를 갓난애들은 모자 씌워놓고.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이게 그 완전히 0도 이하의 그 추위에 노출되지 않아도 동상은 올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상이라는 것은 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0도 조직이 얼어요. 그래 조직이 얼어야 되니까 0도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족냉증이나 저체온증인 경우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0도 이하로 안 떨어져도 차가운 냉기 정도면 충분히 발현하는데 동상은 반드시 영하로 떨어져야죠. 떨어져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게 스키나 스노보드 같이 이제 겨울철 스포츠 즐기는 사람들은
뭐 병원까지는 안 오더라도 그저 네. 그 현상에 그 자리에서는 동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1도 화상이나 1도 동상 걸 수 네. 있죠. 그러니까 물집이 안 생기는 그 전 단계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겨울 스포츠나 이런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했을 때 약간 손발이 살짝 이렇게 추위 얼은 거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얼었다기 보아도 네. 그러니까 얼얼할 정도로. 약간 찌릿찌릿하게. 네네.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어. 따뜻하게 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뜨거운 데 가거나 불을 쬐거나 그러면 안 되고. 갑자기 이렇게 네, 찌면 그러면 안 안 된다. 되죠. 네. 왜냐하면 그때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왜 만져도 멍멍해요. 또 뭐 우리 스키 부츠 같은데 네, 그 네.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면 축축한데. 축축한 데다가 손을 뭐 발이 접촉이 되면은 네. 체온이 더 빨리 손실이 되니까 차가운 데 닿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눌린 데 축축한 데 있으면은 동상이 살짝 걸리면은 감각이 떨어지게 돼 있죠. 좀 회복이 되면서 소형증,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고. 네, 그렇게 감각이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다 뜨거운 물을 갑자기 댔다든가 아니면 네. 뜨거운 불을 쬐면은 2차 손상이 옵니다. 그게 화상을 두 일으키죠.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되다 보면 화상의 화상, 위험도 그렇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 언조직을 해동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 빨리 해동시키면은 좀 이게 조직에도 손상이 되는 그런 의미도 빨리 있을 것 해주는 같고. 건 사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빨리 해주는 건 좋습니다. 반대로 화상을 입었을 때 빨리 찬물에다 손을 담그는 거지 뭐 된장 바르고 감자 바르고 뭐 이런 건 그러면 전혀 안 안 되죠. 되는 거예요. 빨리 그냥 온도를 빨리 낮춰주는 게 화상의 첫 번째 치료고 동상은 돌려. 동상은 빨리 따뜻하게. 그러면 뭐 스키를 탄다거나 스노보드를 탈 때 사실 요새는 뭐 장갑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젖을 수가 있잖아요. 갈아줘야죠. 그럼 그냥 그렇지. 바로 이렇게 갈아주는 그 건가요? 젖어 있는 상태가 훨씬 안 더 되죠. 악화되는 거지. 그때가 체온을 더 빨리 뺏기게 되니까 마른 것이 훨씬 좋습니다. 괜히 더 스노보드 타고 싶다고 그거 끼고 하느니 좀 말렸다가 하거나 네, 이래. 손도 그렇지. 그렇고 발도 그렇고. 그 맥주 있잖아. 그 이렇게 냉각 안 된, 시원하게 안 된 거, 거기다 물 뿌린 다음에 냉장고에 넣잖아? 금방 냉각돼. 그래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다 이거지. 쉽게 온도가 뺏겨지니까. 좋은 정보. 똑같은 원리야. 그 물을 분무기로 쫙 뿌린 다음에 냉동실에 딱 넣잖아? 그럼 5분 안에 딱 시원하게 된다니까? 오늘 한번 그럼 실험을 좀 해볼까요? 이런 거는 금방금방. 이 당뇨병 환자는 아무래도 감각이 좀 떨어져 있고. 맞습니다. 이 말초 신경도 좀 떨어져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분들은 특히 동상 같은 거 주의해야겠네. 더 조심해야죠. 가뜩이나 좀 당뇨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신경증, 당뇨병에서 신경증 때문에 감각이 떨어져 있고 또 혈행 장애가 돼가지고 혈류량이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게 추위에 금방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뭐 말씀하신 예로 스키를 타거나 스노보드 당뇨족 있으신 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눌리기잖아요.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한 곳이 눌려지게 되면은 그건 반드시 궤양으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많죠. 이게 인터넷에 보면 아마 이거 이혜선 씨가 인터넷에 조사한 것 같은데 동상 입은 부위에 얼음으로 마사지하면 좋다는데 이거 민간당 그거 말도 안 되는 말. 잘못된 이런 오해 이런 거. 야, 이거 완전히 이건 뭐 불난집에 기름 잘못된 부른 거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화상 입으면 바로 차가운 찬물에 담가요. 얼음으로 갖다 대서 열을 식혀야 되고 동상을 입으면 반대로 빨리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너무 뜨거운 것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동상에 걸렸을 때 술을 마시는 거 어떤가요? 술을 마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추운 환경이다. 내가 그래서 추우니까 술을 좀 어떻게 술 먹으면 열이 나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혈관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일시적으로 온몸이 이노이 좋은 것 같은데. 온몸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온몸의 혈액 순환은 일시적으로 좋아지죠. 그럼 온도가 더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뺏기죠. 온도를 뺏기게 되니까 결국에는 더 진행이 더 빨리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 술은 절대 술은 그 야외에서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키장 정상에 올라가지고 정종 하나 있죠. 이렇게 술을 한잔 해야지 또 이게 좋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동상이 걸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정치는 있어야지. 뭐하러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술 한잔 하려고 올라간 건데.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뭐, 동상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냥 막 스키에 미쳐가지고 막 야간 스키 막 3-4시간씩 타고 맞습니다. 막 예. 물에 젖었는데도 계속 이런 경우에 얼얼해지는 그렇죠, 경우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조심하는 거지. 야, 오래간만에 이제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그냥 따뜻한 경치 좋은 데서 한잔 오뎅에다가 해야 된다. 하나 먹어야지.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정말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나는 올라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수록 뚱뚱할수록 흡연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 동맥계가 오니까 점점 내경이 좁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똑같이 콜드 인저리에 취약할 수밖에 더 취약할 수밖에 예, 없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흡연자가 더 취약한 거야. 아유, 모든 혈관 질환의 원인은 촉발 원인은 담배이기 때문에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그럼요.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사실 콜드 인저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동맥의 상태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요즘에 이제 과거에는 다 심장 동맥이나 관상 동맥, 또 대동맥, 아니면 경동맥, 목으로 가는 경동맥 질환이 워낙 급하고 아주 심각한 상태가 많으니까 많이 이제 병원에 왔지만 이제는 점점 팔다리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 예, 이제 세세한 데까지 이제 다 환자분들이 이제 건강에 신경 쓰시기 때문에 특히 당뇨 환자들은 그렇죠. 물론이죠. 당뇨발 갖고 계신 분들은 요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손발 케어 네. 클리닉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데. 있어요. 네. 네. 몰랐네요. 당뇨 하시는. 근데 분들은- 김 교수님 예를 들어서 이게 동맥경화가 보통 일관적으로 균일하게 생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한쪽이 더 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면은 양쪽 팔 혈압을 따로따로 재나요? 네, 따로따로 잽니다. 그러면서 얼마 이상 차이 나면 한번 뒤져봐야 돼요. 이제 동맥경화가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유발 원인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원인은 다 전신적인 원인이에요. 담배, 고혈압, 당뇨, 그러겠죠. 비만, 네. 콜레스테롤 높은.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모든 동맥이 다 똑같이 동맥경화가 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유발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심장이라든가 다리에. 네, 주로 팔은 그래도 괜찮아요. 팔은 양쪽이 비슷해요? 네, 팔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양쪽 팔은 괜찮고요. 어. 그 중에 높은 혈압인 경우는 그게 이제 정상인 본인의 혈압이 되는 겁니다. 팔은. 근데 다리에 동맥경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다리에 그 혈행이 장애가 되니까 혈압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상지 혈압과 하지 혈압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민한 검사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지 혈압은 어디서 재요? 발목에 재요? 발목에 씁니다. 발목에서 똑같이 재요? 이렇게 예, 똑같이 커프로 이렇게 해서 예. 축축축축 해가지고 네, 청진기 그걸 이제 꽂고. 매뉴얼로 재질 않고 이제 손으로 재질 않고 기계로. 기계로? 예. 그러면 이 팔에서 혈압 재는 거랑 이 발목에 재는 거랑 얼마 차이가 나면 좀 원래 발이 더 혈압이 높아요. 발이 높아요? 그렇죠. 어. 왜냐면 서 있게 되면은 움직이 많고. 서 있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정수압이라고 그러죠. 어. 피의 기둥, 혈관의 그 피의 기둥 때문에 누르는 힘이 있어서 혈압이 위쪽이 100이면 상지가 100이면 아래는 110 정도 됩니다. 110 정도. 네, 그러니까 그 나누면은 1에서 1.1이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상지는 만약에 100인데 하지가 막 130이다. 그럼 좀 뭔가 아니죠. 하지가 만약에 80이다. 네. 그럼 이상한 거네요. 이상한 거죠. 그러면 뭔가 다리 쪽으로 가는 이 작은 동맥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동맥경화가. 동맥경화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한번 이제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되면 그것이 손쉽게 이제 혈압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혈관 촬영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몇 살 때부터 이 상지도 재고 하지도 재야 되나요? 보통 50 넘으면 이제 슬슬 재입니다. 양깡도 재야겠다. 저는 40이라서. 거기다가 이제 그 유발인자가 있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담배 피시고, 그리고 과체중이거나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 오늘 이게 중요한 정보다, 이거. 지금까지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안으로 또 이렇게 곰고 있고 그러잖아.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느낄 만한 건 없나요? 증상? 예.
뭐 걷다가 다리가 저린다든지 뭐. 그런 거죠. 네. 제일 흔히 이제 많이 오는 증상이 바로 그겁니다. 한 일정 거리를 딱 걸으면 다리가 불편하고 장단지가 아파서 쉬었다가 거기 가서 꼭 그 거리만큼은 꼭 쉬어야 되더라. 그 척수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척추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아, 그래. 척수관 협착증. 그거는 양쪽 다 올 수도 있고. 한쪽만 올 수도 이거는 있고. 되게 이제 한쪽이 한쪽이 먼저 오죠. 오니까. 아, 좀 그런 차이가 있겠네. 한쪽이 먼저 와서 먼저 쉬니까 한쪽 다리는 미처 증상이 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얘기 되네. 네. 한쪽이 아프니까 쉬니까 반대쪽 병이 있어도 별로 못 느끼는구나. 못 느끼죠. 어? 한쪽 다리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맞다 그러면은 일단 하지의 동맥의 문제, 뭐 동맥경화를 먼저 생각해야겠네. 그러면 보통 증상이 어때요?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통증이에요? 통증입니다. 통증. 네. 그러니까 뭐 쥐나는 통증 같은 거예요? 쥐나는 통증보다도 그냥 아파요, 진짜. 그냥 우리하게 아파요? 네, 그래서 걸을 수가 없게. 아. 계속 지속적으로 다리를 아파서 쓸 수가 없어. 걸을 수가 없어서 쉬면 금방 좋아지죠. 아, 그렇지. 동맥이 풀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부하가 풀리니까 그 혈류량만큼으로도 충분히 다리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는데 걸으면은 다리 운동을 해야 되니까 피가 더 와야 되는데 못 오니까. 요거 딱 엉뚱하게 막 신경외과, 정형외과 많이 가겠다. 그건 많이 갑니다. 오히려 더 많이 디스크라고 생각할 것 같아. 아니면은 뭐 척추관 협착증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센터 이름을 사지혈관 센터로 한 겁니다. 사지자가 붙은 거죠. 일단은 혈관 빼서 다른 데로 가라. 그렇죠. 윤 교수님 그냥 혈관 빼. 사지센터. 거기서 일단 생각 중입니다. 예. 거기서 일단 혈관 질환이 아니라느냐 룰아웃 기냐를 다음에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혈관 질환이 아니네. 그러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로 보내면 되니까. 교통정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봐, 이 사지센터가 유리한 게 몸은 하나인데 이건 4개 아니야. 5천만 국민이면 질병 대상이 2억이야. 환자가 그냥 막 엄청 많은 거야. 그러겠네. 하느님께서 다리를 2개 만드신 게 조금 섭섭합니다. 문어발 확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이제 초음파 같은 것도 혈관을 보시나요? 네, 초음파 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윤 교수님 느끼기에 이 하지나 이런 그러니까 특히 하지의 말초 동맥의 동맥경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령화랑 연관이 그럼요. 나는 연세가 많아지면서 점점점 그 유병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오케이. 우리가 미리 경각심을 갖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좋아야지 열심히 이제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하지 이 동맥의 동맥경화를 조기에 발견하면 어떤 이익이 있어요? 일단 질환을 빨리 발견하게 되면 동맥 질환은 온 몸에 있는 다른 동맥 질환의 그 전구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리는. 그러니까 다리에 증상이 오게 되면 심장, 혈관, 뇌혈관이 다 똑같이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똑같은 동맥이니까. 그러니까 다리 때문에 오신 분들은 다리만 치료하고 가실 수가 없어요. 다 뒤져봐야 돼. 다 뒤져봐야 됩니다. 거기서 숨겨져 있는 관상동맥 동맥경화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뇌동맥 동맥경화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거죠. 다리는 그야말로 좀 막말로 잘라도 목숨엔 문제가 없지만 뭐 관상동맥, 심장동맥하고 뇌동맥은 그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반드시 체크업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양각 비내과 의사니까 알겠지만 이 발기부전이 어떤 이 성기로 가는 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잖아. 민감하죠. 그래서 발기부전이 오면 심장을 보라는 거야. 그렇죠. 꽤 맞아요. 오래된 연구예요.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나오는 사인이 발기부전.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자, 환자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지와 관련해서.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은 이제 혈관 문제가 점점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다리에 보행 중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추위에 노출됐을 경우에 무슨 조그만 증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원인이 되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추위, 냉기와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담배입니다. 두 가지로부터는 반드시 새해부터는 반드시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조그만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온에 또 특히 신경을 쓰시고. 물론입니다. 예. 자,
오늘 그 성바오로 병원 윤상섭 교수님과 우리 사지센터 소장이신가요? 센터장입니다. 센터장, 사지센터장, 혈관 빼고 이렇게 명예의 수다를 꾸며봤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은 확실하게 레이노 병은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치료받기를 추천해드리고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혈관 관리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성바오로 병원 윤상섭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